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태국기 애국동포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3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오늘 날씨 좋죠? 네, 오늘 날씨 참 화창하고 좋네요. 네. 이 프로그램은 해외 동포의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 국제 문제, 그리고 캐나다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고 또 현 사태를 분석하고 또 해결책도 모색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그 첫 프로그램이 시작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씨도 좋고 징조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첫 프로그램의 주제는 대한민국 정통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우선 이름풀이부터 해보겠습니다. 대한이라고 할 적에 앞에 대자는 큰 대자인데 혹자는 생각하기를 대한민국이 뭐 큰 나라도 아닌데 뭐 대자를 붙이느냐, 뭐 캐나다나 뭐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도 안 붙이는데 뭔 크지도 않은 조그만 나라가 대자를 붙였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대는 큰 대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그레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영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브리튼. 또 과거에 일본도 대일본 제국 했을 적에 그 대는 그레이트. 우리가 영토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꿈이 위대하다. 그런 뜻으로 대자가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은 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반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그게 통일되면서 그냥 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하면 Great Korean Peninsula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이고,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대한제국이 있었죠. 네. 1897년이죠. 네. 1897년에 조선 왕조의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붙였는데 그 이름을 붙이게 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1895년에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청국의 패배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평소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수천 년간 중국에 복속되거나 지배하에 있어서 더 이상 그 계기로 해서 중국에 복속되거나 예속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의 일환이죠. 그래서 종전에는 군왕이었던 것이 황제로 바뀌어서 고종 황제. 그래서 그 왕비도 이제 황후가 됐죠. 명성 황후라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종전에 영인문이라고 중국 사신들을 영접하던 영인문을 부수고 거기에 독립문을 세우게 됐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독립문을 세운 것이 일본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청산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독립문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세워진 방향도 그 무학재 쪽으로 원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새로 옮긴 독립문이 뭐 그 방향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 역사적인 것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실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변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국이, 그러니까
군주 국가가 민주국가로 변한 거죠. 1945년에 해방되고 3년 후에 1948년에 건국될 적에 민국,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죠. 5,000년 동안 군주국가였다가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된 그야말로 참 위대한 변혁이죠. 그래서 민국이 됐는데 국민이 주인인 것을 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된 거죠. 그러면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고 또한 국가 운영을 하는 방식의 개념이죠. 근데 앞에 자유가 붙는 건 뭐냐면 같은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이 소유하고 국민이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은 지향하는 바 이념이 자유라는 데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우선해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다만 그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의 공공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그 사회주의라고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는 거죠. 집단의 이익을.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의 반대 개념은 사회주의. 또 요새 그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아주 틀린 얘기가 아닌데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는 개념이고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본주의고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 그래서 사유권을 주장하는 자본주의는 필경 자유주의 하고 같이 연결되고 공산주의는 집단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주의하고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자본주의고 동시에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한국에서 요새 한국에서 개헌안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던 것은 그럼 무슨 의도였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적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자유를 빼면은 이념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자유가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단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의도였죠. 그 불순한 의도죠,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카나다의 경우는 카나다 헌법이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라고 권리와 자유 장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선 간단해요. 그러니까 첫머리에 그
원리를 얘기하고 캐나다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단 아까 말씀드린 데와 같이 권리의 자유를 주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명백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demonstratively justified 한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자유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경제적으로는 사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다 번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의 반의어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이죠. 반공국가고 또 하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설명할 적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맺은 친미국가라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차 대전 후에 세계가 이념적으로 자유세계하고 공산세계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유세계는 크게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고 공산진영은 소련이 주도하는 질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산진영이 무너지고 자유진영이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질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리버럴 월드 오더, 국제질서가 쉽게 말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당장 세계의 통화가 달러네요.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이 질서를 유지하는 피가 달러, 미국이 주도하는 거고 군사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이 건립할 적에 가장 공로가 있으신 분이 우리 이승만 박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승만 박사가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세계를 보는 안목이 있으신 그 비전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위대하신 5,000년 이래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 말고 뭐 독립투사 뭐 다 존경할 분 많은데 다른 분들은 이승만 박사 같은 그 비전과 애교력이 없었어요. 첫째는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으셨고, 정말 훌륭한. 그렇게 하고 국제 질서를 따라갈 적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로 하는 것이 우리가 덕을 볼 것이다라고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한국 내에서 이 국제 질서가 미국 질서라는 사실, 거기에 속된 말로 거기에 줄을 서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참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흔한 말로 친미 반공 국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두 가지 대라면은 대한민국 헌법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그 힘도 없고 조그만 나라인 그 한국과 상호적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뭐 당시에 대한민국은 뭐 보잘것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렇죠. 국력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하는 것을 보면은 크고 작은 걸 가리지 않아요. 원칙에 따라요. 아무리 작은 나라도 동등하게 국가라고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제가 한번 봤는데 6개 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 조항에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사국 중,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어느 한쪽이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혼자 서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비유하자면은 어떤 놈도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둘의 관계는.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럭키네요. 럭키일 뿐만 아니라 근데 이 문장이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이면 방위에 관한 어느 나라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침략하면 뭐 방어한다 뭐 이런 그런 말로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문학적이고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을 누가 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외무장관이 변영로, 그죠? 변영로죠 아마 외무장관이었고, 미국의 대표는 덜레스 장관인데 그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승만 박사가 영어를 잘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영문 결제를 지금처럼 뭐 누가 써줘서 읽고 그게 아니라 이분이 체크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지 않은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이 없어요. 아주 시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친미 반공 국가, 즉 미국과 혈맹 관계를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한국 말고 다른 나라와도 이런 방위 조약이 있었나요? 과거에? 지금도 있죠. 일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일본의 맺은 방위 조약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우리 방위 조약은 indefinite입니다. 이제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영원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100년 가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annually renewable이거든요. 매년 다시 리뉴해야 돼요. 그러나 한국은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네요. 유리하죠. 네. 한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비유하자면은 이혼하자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결혼 관계예요. 그러나 일본은 매년 다시 리뉴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필리핀도 있었는데 필리핀이 이제 오랫동안 미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국의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들이 대개 보면 그 반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아주 괜찮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을 적에 중국이 100달러였을 적에 필리핀은 30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에 부국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미국하고 그 방위 조약을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이것이 요새 말하는 자주국방 어쩌고 그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미군 보고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물러나간 뒤에 아주 쫄딱 망했죠.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 국민의 20%가 연간 소득이 $20달러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철모르게 까불다가.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이 보호하고 후견해주는 반공 자유민주주의의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 모델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원인이 뭐냐? 친미 자유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미 자유민주주의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유지해야죠. 계속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필리핀 얘기도 들었지만은 이게 그냥 한
70년간 별 변동 없이 잘 되니까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기나 물처럼 이게 없어봐야 하는데 늘 있으니까 뭐 방위는 미국이 행복한지 모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유는 있다가 없을 때 깨닫는 게 그렇죠. 자유다. 이게 공기나 물이 늘 있으니까 없는 걸 상상하도 못하는데 다만 몇 초라도 없어 보세요. 자유는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너무 늦죠 이제. 툴렛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용공화 과정을 했는데 첫째는 그 6.25 때 김일성이가 적화하려고 무력으로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닫고 다른 방법으로 남한을 적화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신 상태를 흐려놓는 방법. 그래서 이제 얘기 들으면은 그 머리 좋은 애들을 전부 용공화시키기 위해서 고시원을 사법 고시원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이 형편 어려운 애들 서포트 해줘 가지고 소위 말하는 김일성 장학생을 양산해 가지고 걔들이 지금 요새 들으면 그래요. 뭐 우리법 연구회 뭐 그 출신들이 다 그 김일성 장학생들이래요. 사법계급으로 하고 또 경제계는 노조, 민주노총 이런 것을 해서 견제하게 하고 교육계는 아주 전교조 어린 애 쓸 적부터 머리를 그냥 쇠뇌시켜가지고 뭐 그렇다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라는 거 아는 애들이 뭐 10%? 이 지경이래요. 그런데다가 이제 정계는 이게 자유선거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그 지방의회에서부터 지금 중앙의회 이제 마침내는 청와대 안방까지 전부 얘들이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그 공산 부원자 중에서도 주사파 애들이 전부 점령하고 있대요. 네, 그렇게 된대요. 주사파가 무슨 뜻이죠? 술 먹고 주장하는 파가 주사파가 주사파가 아니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북한에서 하는 공산주의는 또 원래 공산주의도 아니고 변형된 변태적인 공산주의거든요. 그건 뭐냐면 변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습하지 않습니까? 원래 공산주의는 세습이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또 공산주의는 민족주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은 아주 인종주의거든요. 레이시즘이거든. 아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변태적인 공산주의인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보통 좌파라고 그러는데 좌파 중에서도 이 주사파는 뭐냐면 북한에서 얘기한 주체사상파인데 주체사상파는 뭐냐면 김일성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변형된 공산주의인 김일성주의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이 우리 내부에 임하시 안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와 같이 김일성을 믿고 김일성을 수령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신처럼. 네, 신처럼. 그것이 이제 그거를 하는 애들이 주사파 리더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늘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김일성을 속에 넣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놈 있잖아요. 이 놈이 이거 주사파 그거거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뿐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주요 요직이 다 얘들로 다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은 이 적화 세력한테
조종실을 뺏긴 거예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예. 비행기로 말하면은 북한으로 몰고 가는 비행기에 타 있는데 예.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종북 인사들을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양산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그 반공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언론의 자유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에서 그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 생겼는데 그것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그래서 1997년에 북한에서 내려온 그 황장엽 선생 그 양반 얘기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1997년도에 남한의 박원훈 고종 간첩이 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은 훨씬 더 많겠네요. 지금 얼마인지 알 수도 없죠. 없겠죠. 아유, 그래서 큰일이네요. 그런데다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 그 말하자면 좌파 정권 시대에 예. 이 사람들이 잡아놓고 재판 받아서 형무소에 넣는 대공사범을 사면한 것을 보니까 3,538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적화 세력, 이 감옥소에 넣은 놈들을 꺼내놨으니 3,500명을 꺼내놨으니 이놈들이 자유롭게 포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얼마가 됐겠어요. 그렇죠. 그렇고 뭐 지금은 셀 수도 없게 많겠네요. 예. 그렇고 하고 아까 새로 최근에 헌법 개정하는데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그처럼 지금 또 그 개헌안에 보면은 그래서 그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한간에 알아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는데 공공복리를 위해서 조금 제한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헌법이. 근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37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제한해야 되거든. 예. 그냥 누구든지 자유 마음대로 하면 질서가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공공복리와 국가안전보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빼겠다는 거예요. 이 개헌안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그와 비슷한 자유권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 공산성을 다 돼가는 거죠. 하려고 하는 거죠.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큰일이네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아시다시피 그런 데다가 이 좌파 정권이 이런 공산 북한을 타도해야 될 북한 정권을 도와줬잖아요.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핵. 북핵도 사실 북핵 개발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그 김대중이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 지원하는 것이 핵 개발로 이용된다는 건 유언비어다.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뭘 어떻게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책임져야지. 국립묘지에서 이장을 시키든지. 예? 글쎄요. 속상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반공 관련은 그렇고 또 친미가 이상하게 반미가 되고 반미로 해가지고 친중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그 전에 효순이 미순이 뭐
탱크 압사 사건 같은 거 그 확대해서 떠들고 뭐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떠들고 천안함 복침도 뭐 북한 소왕이 아니더라고 하고 메가더 동상도 철거하라고 뭐 전작권을 환수하라고 요구하고 뭐 이런 거. 그 최근에는 뭐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국 방문했을 적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그 데모한 거 봤죠? 예. 아이고 뭐 그뿐인가요? 그 트럼프 차량에 물병을 던져서 역주행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글쎄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말하자면 사실 엄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 반미가 어디로 가느냐면 친중이 돼 이상하게. 몇천 년간 거기서 당하고 다시 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외무장관 뭐 간경환지 그 가가지고 뭐 간경화요. 네. 요즘 간경화라고 불러요. 저희. 아 그래요. 삼불 정책이다.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지도 않고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럼 중국이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서 그러는 거라. 근데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 특사를 맡는 그 시진핑 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서 하는 걸 보면은 시진핑이가 딱 중앙 좌석에 앉고 이거 정모시기 하는 뭐 특사라는 친구는 이를테면 그 부하 직원처럼 옆에 앉아서 우리 미국 백악관에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아서 서로 주고받잖아요. 대통령 특사면 대통령 대리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특사가 아니더라도 미국 우리 관습은 높낮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옛날 사대조에 너는 우리 복속국가 사신이야 뭐 이런 거죠. 근데 태도만 그럴 뿐 아니라 그 태도를 수용하는 이 특사의 태도가 또 문제예요. 그 보면은 이 정의용이가 시진핑한테 뭐라 한 거 아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중국의 꿈을 조기에 성취하게 바란다고 또 그러는 거야. 중국 몽이 뭐냐? 중국의 꿈이 뭐예요, 진짜? 옛날에 우리 중국 변방 국가들이 중국한테 조공바치고 했던 그 시대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이런 참. 그렇게 하고 온갖 아양떠는 말 다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중국 보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래.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굽신대고 사제적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남북관계나 있어서는 쌍중단,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중지할 테니까 이쪽에서는 한미연합 훈련을 하지 말라. 그게 이제 쌍중단이에요. 그게 중국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또 쌍계라고 해서 투트랙. 그러니까 북한 보고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하려면은 너희들은 한미 동맹을 폐기하라. 그러니까 북핵 폐기하고 한미 동맹 폐기하고 맞바꾸자는 얘기죠. 그 말하면 말도 안 되죠. 미국 보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압록강만 건너면 바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거든. 그 조중 우호 협력에 의해서. 근데 한미 동맹이 깨지면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한국 올라오면 얼마예요? 시간이 걸리죠.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중국은 왜 북한에 주둔하지 않는데 미국은 주둔하느냐 하는 말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굽신되고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참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뭐 자인지 타인지는 모르지만은 꼭 짱 올라갔다. 그 짱 올라가 이제 짱꼴라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원래 우리가 어렸을 적에 예.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었는데 예.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옛날에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당했잖아요. 청나라가 원래 만주족이거든. 예. 그러니까 야만족인데 예. 힘이 약하니까 명나라가 당했단 말이야. 예. 명나라에 있는 권세가나 이 환관들이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그 압으로 해야 되잖아요. 목숨 부지하려고. 예. 그래 청나라 왕한테 가서 자기 스스로를 노제라고 한다고. 노제 재주 있는 노예라 이거지. 예. 앞으로 잘 부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청국노라고 그래서 그걸 중국말로 짱꼴라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한테 가서 앞으로 노예로 잘 부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야. 이 참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힌죠. 그래서 가면 엊그제 누가 그러더라고. 이 미국의 보호하에 거의 70년 잘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0년 해로는 했지만 70년 해로를 하고 조금 실증 나니까 항원 이혼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케이 뭐 애들 잘 키워서 더 걱정할 거 없어. 이혼해도 뭐 별 문제 없다.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황혼 이혼까지는 그런 대로 뭐 그래서 안 되지만 황혼 이혼하고 가겠다는 게 결국 그 사기꾼 폭력배한테 가겠다는데 이를테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을 버리고 중국한테 가겠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예, 말도 안 돼요. 사기꾼 폭력배한테 가겠다는 거야. 예. 아이 다시 또 조공을 바쳐야 되고 옛날처럼요. 예. 그러니 미친 거 아니야? 미쳤죠. 그래서 이게 뭐 비유가 좀 상스러운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이 참 걱정입니다. 참 오늘은 시간이 좀 됐는데 요거에 연결돼서 다음 시간에 더 연결돼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참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좀 꼭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